자전거를 탄 아이를 바짝 뒤쫓는 한 대의 차. 무서운 질주 끝에 결국 아이를 덮치고 마는데요. 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끔찍한 사고. 충격적이고 저는 그거 보고 울었어요, 진짜. 거기 인도에 가만히 있으면 인도로 차를 치고 올라올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9살 아이를 덮친 위험한 질주. 그날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근처의 골목이었는데요. 당시 골목에서 벌어진 추격전을 목격한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일한다고 앞에 일한다고 막 소리만 들었지. 내가 바빠 근데 본다고. 그래서 넘어지는 소리가 나서. 근데 저기서는 넘어진 건 맞고. 예. 애들이 저쪽으로 자전거 타고 쪽으로 오길래 저쪽에서 예 소리 지르면서 오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뒤에 보니까 차가 이쪽에서 애들한테 빠르게 막 오더라고요. 차가 여기 있고 예, 차가 이쪽에 이쪽에 있고 아이들이 이쪽에 있고 도로 이렇게 뒤에 그래서 바로 그러면 뒤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일이지만 공포에 질린 듯한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그녀는 대체 왜 아이를 향한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못한 걸까? 어렵게 만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쫓아오는 이유는 그냥 자기 딸을 때렸대요. 자기 딸을 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두 애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그냥 어깨를 두 번 이렇게 했대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울음이 터졌고 그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추격을 한 거죠. 차로 애를.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과 다툰 아이들을 훈계한 김 씨. 그런데 계속된 훈계에 아이들이 도망가자 곧바로 차를 타고 바짝 뒤쫓기 시작한 건데요. 이성을 잃은 거군요. 도망치던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준수를 지목해 쫓아간 김 씨. 결국 아이를 덮치고 맙니다. 이거는 그런데 다친 아이를 대하는 운전자의 태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야! 아까 왜 도망갔어? 하마터면 차에 깔릴 뻔했던 아이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다그치는 김 씨. 자전거는 또 세워주네.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사고 지점이 여기에서 이제 넘어진 거죠? 네 여기 이쪽에서 넘었어. 당시 오른쪽 다리를 다쳐 입원했던 준수. 똑바로 가. 다 저기도 다 부서지고. 자전거 내가 타고 다녔는데 이제 그 좋아하던 자전거도 이제 안 타려고 하고. 가족들은 이 사고가 고의라고 주장합니다. 그 좁은 목욕탕에 바짝 붙어가지고 쫓아오고 여기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일단은 일시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를 보고 가속을 했어요. 가속을 해가지고 를 치고 거기서 이제 덜컹덜컹 두 다리를 넘고는 세웠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는 고의예요. 왜냐면 자전거가 이렇게 있으면 피해서 보통 가잖아요. 저 사람 치면 큰일 나니까. 부딪혔다 해도 그 브레이크를 탁 밟고 밟죠. 순간. 근데 자전거를 다 밟고 지나간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집요하게 아이를 쫓은 운전자. 무서웠겠다. 금방이라도 닿을 듯 아찔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충돌 직전에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 충돌 직전에는. 국과수의 현장 검증 결과는 달랐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아이가 보이는 것이 확인돼 고의성이 인정된 겁니다. 국가수에서 확인을 했군요. 놀이터에서 시작된 아찔한 추격전은 불법 유턴에 역주행까지 하며 300m나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른바 스쿨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안 되죠.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의성이 인정된 김 씨는 1심에서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
여전히 자신이 낸 사고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 앞에서 난 사고를 해서 좀 더 가중처벌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은 중하게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성이다 아니면 고의가 아니다. 지금 계속 그게 제일 큰 문제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건 제가 섣불리 뭐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조사관들이 그때 뭐 공정하게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어요. 이렇게 앞에 가는 차는 우회전을 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 길로 가잖아요. 지금 앞에 갔던 차보다 지금 핸들 조작을 해서 우회전으로 더 핸들을 튼 후 피해자와 지금 접촉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부딪히는 순간에 속도가 올라갔어요. 커브 돌아서 12.3에서 지금 23.1km로 속도가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딪히기 위해서 고의로 악셀을 밟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날 이후 매일 밤 자동차가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준수. 가족들을 통해 어렵게 마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무서웠어? 응? 응? 많이 무서웠어? 응? 거기서 얼마나 가까이 쫓아온 거야? 이게 자전거고 차면 한 이 정도 붙어서 타. 거의 붙었네. 얼굴 보기 싫어. 판결이 1년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근데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CCTV나 블랙박스나 모든 것들이 고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간 이후로 거기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9살 어린이를 쫓아가 차로 위해를 가한 사건. 고의성이 엿보이는 이 사건의 적절한 형량은 얼마일까요? 네, 가해 운전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습니다. 변호사님, 항소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1심 판결이 잘못됐다, 억울하다는 주장이에요. 즉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네. 자녀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따라갔을 뿐이지 충돌 순간에는 그 피해 아동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한 근거가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였는데요. 이제 그 피고인은 충돌할 때 난 피해 아동 보이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실시한 현장 검증 결과 이제 그 시야에 아이가 보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속도도 중요했는데요. 우회전한 다음에 우회전할 때는 이제 12.3 km/h였는데 차량 속도가 그런 속도가 오히려 충돌 직전에 그 당시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네. 더 빨라졌던 것이죠. 또 시속 20.1km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결국 과실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다라고 보았고 결국 형법에 있는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돌볼 자녀가 3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계속 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고의냐 과실이냐가 좀 많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의 여부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일부러 자동차로 들이받은 것이라면, 네. 그래서 다치게 만든 것이라면 이제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우회전하다가 실수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을 뿐이라면 이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법정형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화면도 나오듯이 그러면은 법정형 가장 높은 수준이 어디냐? 이제 고의인 특수상해죄는 징역 10년이고요. 네. 또 과실인 민식이법이 과실이라서 민식이법 적용되면 징역 15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고의범인 특수상해죄의 경우에 오히려 과실범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똑같이 일어난 사고더라도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은 특수상해죄인 거고 고의성이 없었다 하면 이제 민식이법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고의성 여부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움이 좀 치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쟁점이었고요. 항소심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오히려 고의범위 과실범보다 처벌 수위 낮는 거 아니냐, 낮은 네네.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혼란이 생기게 된 건데요. 사실 이 특수상해죄, 이 고의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따라서 과실범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혼란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어쨌든 벌금형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해 운전자, 피고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고의가 없었고 나는 실수였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2심 재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론 나올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들의 입장은 고의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왔다라는 입장인 거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의는 없었고 과실이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민 배심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문철의 블랙박스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영상들은요. 이 도로 위에 무법자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은데요. 어떤 상황들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2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길이었습니다. 한 차량이 문을 열더니 몸을 내밀고 춤을 춥니다. 아니 고속도로에서 엉덩이 춤. 어머.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끌고 킥보드를 타는가 하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까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무법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나간 오토바이 잘 봐주세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발길질을 합니다. 어머. 계속되는 발길질에 결국 휘청거리기까지 하는 상황. 저쪽에서 버스도 오고 있고 지금. 예,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받았고 이제 제보하게 됐어요. 일단 그 나날이 가면서 이제 뭐 오토바이 이제 발길질을 하니까 혹시나 발길질 잘못하다가 이래 저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 반대편에서도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좀 과연 넘어지면 제가 그 거리에 설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었고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실 오토바이 고개 운전은 한두 번 대두된 게 아닙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사고 유발에 대한 상대방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사고 유발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위반 사항만 위반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통고 처분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로 위에서의 무법 행위 비단 오토바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자전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차로를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목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목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금방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거죠? 엄청 큰 사고가 날 것 같았고요. 일단 의자에 앉힌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빠 목에 매달려 있으니까 아이가 힘이 약한데 차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조금만 이제 잘못하면 아이가 떨어질 거니까 뭐 차가 피할 거다, 차가 멈출 거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일단은 서로가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도로에선 더더욱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저렇게 위험하게 아빠가 자전거 타면서 위에서 매달리는 저런 어린이가 있으면 뒤에 가는 차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뭔가 좀 우퉁부퉁해서 자전거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뛰어들면 급제동하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넘어지면서 아이가 뒤에서 오던 차에 또는 맞은편에 오던 차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자기들이 장난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다른 차가 없을 때 해야죠. 운동장에서 자기네 둘끼리서만 그럴 때 넘어지더라도 자기만 다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차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교통은 배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서의 불법 행위 절대 금물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서행하던 제보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선을 타고 오고 있었는데 이쪽 이제 회사 쪽에서 이제 차가 좌회전을 하고 나오면서 차끼리 이제 사고가 난 상황이죠.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곳은 좌회전 불가 구역이었습니다. 네. 옷에 안전벨트 자국이 남을 정도로 엄청 큰 사고였거든요.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에어백이 다 타지고 이제 앞에가 다 하얀색이어서 저는 차에 불이 난 줄 알고. 이 사고로 제보자 차량 약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저 오른쪽 건물이요. 저 건물 쪽에서 갑자기 툭! 저게 왼쪽 깜빡인지 아니면 비상등인지 모르겠는데요. 상대차가 불법 좌회전 안에다 일어난 사고 같은데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불법 영상에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크게 우회전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과실을 100% 인정하지 않아서 상대 측에서는 아니에요, 저 불법 좌회전 아니고요. 저는 우회전 하려고 그랬어요. 우회전을 크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100대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상대차가 나오는 거 언제 아셨나요? 불법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찰나거든요. 길어야 2초, 짧으면 1초예요. 여기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죠? 저 차들은 안 보이다가 지금쯤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거 차 한 대, 차 두 대, 한 10m밖에 안 되겠네요. 1초에는요,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순간, 브레이크 발을 딱 밟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는 거 예상도 못했죠? 그 차를 발견하는 순간 도저히 피할 수도 없죠.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로 진입, 사고 유발의 지름길입니다. 도로를 안정적으로 주행하던 그때 한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합니다. 미처 멈추지 못한 제보자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마주한 끔찍한 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기는 80km 제한속도 도로였었고 제 차량은 60km에서 70km 사이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몸을 많이 다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보자는 2차로 들어오는 차, 그 차 피할 수 없었나요? 그 짧은 거리에 제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저 상대차 깜빡이도 안 켰죠. 그리고 앞으로 가서 괜찮은데 보세요. 멈춰요. 뭐야 이게. 아니 쓰면 어떻게 해요. 저 차가 중앙분리대 들이받기 직전에 멈추는 것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졸음운전했을까요? 뭔가 딴짓을 했을까요? 경찰관 분께서 졸음운전을 하신 것 같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뭔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제보자는 저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가고 있었어요. 저 차가 들어오길래 1차로 차로 변경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런데 저 차 가지 않고 이거 뭐야.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선 변경을 하고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흠의 추돌을 해서 가해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뒤에서 때린 차가 가해 차량이지 그 제보자를 가해 차량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어허, 저 차가 차선 밟을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겠습니다. 1초, 2초 조금 넘어요. 저 차가 차선 밟을 때 그때 급제동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이번 사고 너무나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방향 지시 등은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